안녕하세요. 사진가 김지우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카메라에 관심이 있는 분들 뿐만 아니라 IT 제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각종 기사를 통해서 한 번쯤 봤을 화제의 카메라 시그마 BF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이야기 순서는 시그마 글로벌 런칭 행사에 참여하는 등 근본 일본 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BF에 대한 간략한 소개, 마지막으로 카메라 시장의 현황을 짚어보며 BF의 개발 및 출시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본 영상은 시그마의 지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영상의 방향성 등 구체적인 지시사항은 전혀 없었고 컨펌 없이 온전히 저의 주관적인 관점과 생각들로 해당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 영상이 두 번째 녹화인데요. 영상 소스들을 담은 SSD가 사망했고 끝내 복구에 실패해서 망연자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요. 다행히 근본 출장을 함께 간 로켓펀치 제유영 감독님께서 공유해 주신 소스가 있어서 다시 용기를 내어 영상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흔쾌히 영상 소스 사용 허락을 해주신 감독님께 감사드립니다. 재작년 한국에서 진행된 시그마 토크 콘서트에서 시그마의 야마키 대표님과 함께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그때 언제 한번 일본으로 초청을 하겠다던 약속을 대표님께서 이번에 지켜주셨습니다. 근본 BF 발표 및 시그마 아이주 공장 투어를 초청해 주신 것이죠. 근본 출장은 로켓펀치 제유영 감독님과 온도픽 이철현 작가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온라인에서만 지켜보며 흠모하던 두 분이었는데 이번 기회에 함께 움직이며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사실 처음에 일본 출장에 잡혔을 때에는 어떤 제품이 발표될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일본으로 직접 불러주시니 아무래도 렌즈보다는 바디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루머 자체가 별로 없던 상황이라 막연한 예상이었습니다. 일본에 도착하여 숙소를 배정받으며 꽤 놀랐습니다. 롯본기 한복판에 고급 호텔을 1인당 1객실로 잡아주셨더라고요. 감사한 마음과 함께 아니 이렇게까지 대접해 주시는 걸 보니 역시 큰 발표겠구나 라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도착 다음날 도쿄 인근 가와사키시에 있는 시그마 본사로 향했습니다. 함께 이동한 분들뿐 아니라 이미 많은 분들이 도착해 계셨는데 평소 유튜브로 보던 해외 인플루언서 분들을 직접 보니 굉장히 신기한 마음이었습니다. 잠깐 웰컴 타임을 가지다 드디어 발표가 있었는데 먼저 크롭바디온 광대역 줌 렌즈인 16-300 가변 조리개 제품과 대구경 망원 렌즈인 300, 600 F4 고정 조리개 제품이 순서대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인 BF가 등장했고 장내 분위기가 순식간에 뜨거워졌습니다. 발표 영상을 보며 빨리 직접 만져보고 싶다는 생각이 가득해지더라고요. 야마키 대표님의 인상적인 발표 이후 바로 본사 내부에서 BF를 직접 보고 만져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발표 영상으로 봤던 것보다 실물이 훨씬 예뻤고 조금만 만져봐도 개발 의도와 방향성 그리고 조작 방법 등이 굉장히 직관적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함께 간 제 감독님과 이 작가님 모두 워낙 선수이기 때문에 두 분과 대화하며 포인트를 빠르게 짚을 수도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글로벌 카메라 발표회에 참석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동안 커리어에서 패션 쪽은 다양한 국제 행사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프로세스를 잘 알고 있었지만 카메라 쪽은 처음이다 보니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한쪽에서 서로 논의하면서 서둘러 기사를 작성하는 모습이라던가 혹은 각 국가의 유통사들이 제조사와 실시간으로 논의하는 모습 등등 모두 인상적이었습니다. 별거 아닐 수 있겠지만 내가 몸담은 업계의 내부 프로세스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 인사이트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역시 업계에 관계없이 사람은 글로벌 비즈니스를 경험해봐야 견문이 넓어진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인상적인 시그마 신제품 발표회를 뒤로 하고 숙소로 돌아와 그날은 푹 쉬었습니다. 다음 날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시그마 아이주 공장 투어를 출발했습니다. 분명 도쿄는 조금 더운 감이 있었는데 아이주를 향하다 보니 버스 밖 풍경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와, 여기는 아직 겨울이네, 신기하다 했는데 조금만 더 가니 눈이 사람 키를 넘는 높이로 쌓여 있더라고요. 살면서 이 정도의 눈은 처음 보는 터라 정말 기억에 남는 경험이었습니다. 혹자는 카메라 제조사 공장 가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그마 아이주 공장이 가지는 의미는 특별합니다. 예를 들어 그래픽 연산장치 회사인 엔비디아가 본사는 설계를 하고 생산은 대만의 TSMC에 맡기듯 오늘의 카메라 장비 회사들 대부분은 상당 부분 외주로 제품을 생산합니다. 경우에 따라 전 과정이 외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의 경우 파츠별로 외주를 준 뒤
메인 공장에서는 어셈블리, 즉 조립 공정만 진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시그마는 반대로 갑니다. 가능한 우리가 다 만들고 센서라든가 메모리와 같은 어쩔 수 없는 부분들만 외주로 돌린다는 개념이죠. 이는 시그마의 경영 철학에 기반합니다. 가능한 전 과정을 직접 제어해야 본인들이 원하는 퀄리티가 나올 수 있다는 관점, 그리고 지역 경제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갑자기 지역 경제 이야기가 왜 나오나 싶으실 수도 있는데 한국의 경우 포항제철이나 혹은 울산 현대자동차 등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후쿠시마 아이주의 경우 지역 경제 상당 부분이 시그마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시작은 시그마의 창립자이자 현 대표의 부친이신 야마키 미치히로 대표님에 의한 것이었는데요. 직원뿐 아니라 직원의 가족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경영 철학으로 시그마를 키워왔고, 아들인 야마키 카즈토 현 대표님에게도 그 경영 철학을 교육하신 것이죠. 때문에 시그마는 하나의 일이라도 더 본사의 공장에서 진행함으로써 한 명이라도 더 고용한다는 방향성을 여전히 지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이유로 시그마의 생산 라인은 렌즈와 바디 등 카메라 장비들의 생산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 있다는 것에서 특별함을 가집니다. 그래서 저도 늘 오고 싶었던 것이고요. 아쉽게도 보안 등의 이유로 공장 내부를 직접 촬영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조 과정을 긴 호흡으로 기록하는 유명 유튜버가 시그마의 감리하에 기록한 공장 내부의 영상이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해당 영상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직접 찍은 영상이 없다 보니 간략하게 공장 투어 소감 정도만 말씀드리자면 장비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지는 좋은 경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략적인 이론으로 알고 있던 것을 직접 생산 과정을 지켜보며 담당 엔지니어들에게 직접 여쭤보는 과정은 정말로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를테면 렌즈의 엣지 사이드 코팅 등을 통한 플레어 및 고스트 컨트롤, 혹은 카메라 내부에 들어가는 수많은 작은 부품들의 기능과 조립 과정 등등을 알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카메라 장비가 만들어지고 동작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질 수 있었습니다. 공장 투어를 뒤로 하고 이후 스케줄은 약간의 관광을 한 뒤 도쿄로 돌아와 근본 CP 플러스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엔 시그마에서 준비해준 요트에서의 디너 파티를 통해 다른 작가분들 및 인플루언서분들과 커뮤니티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이럴 때마다 평소 영어 공부 열심히 안 한 것이 아쉽습니다. 살면서 해외 작가분들과 직접적으로 교류할 기회가 많지 않을 텐데 제가 영어를 조금 더 잘했으면 보다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근본 비즈니스 투어에 대한 정보, 그리고 브이로그는 함께 가신 로켓펀치 제유영 감독님께서 본인의 채널에 너무나 멋진 영상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출장 내내 공들여서 촬영하셨고 며칠 밤을 편집하셨습니다. 다들 한 번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근본 출장 기간 동안 제 감독님 그리고 이철현 작가님과 함께 움직이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요.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저와 활동 반경과 방향성이 다른 창작자분들인 만큼 제가 평소 바라보는 관점과 다른 시선을 많이 배울 수 있었고, 두 분께서 출장 기간 내내 콘텐츠 소스를 만드는 것을 보면서 저렇게 작업하시기 때문에 저렇게 충실한 결과물들을 만드실 수 있었구나 라며 반성도 하고 또한 배우기도 했습니다. 여러모로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앞으로도 다른 작가분들과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주인공인 시그마 BF에 대한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근본 BF 발표는 몇 년 전 FP 발표 때와는 사뭇 다른 시장의 반응을 느꼈습니다. 카메라 시장과 관련 플랫폼들의 이슈가 되는 것을 넘어서서 각종 IT 채널들, 그리고 심지어 패션 채널들에서도 소개가 되고 이슈가 되었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이유는 분명하죠. 화제가 될 만큼 예쁘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으로 미니멀한 구성과 컨셉으로 디자인된 BF는 통알루미늄 절삭 가공을 통해서 바디의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마치 맥미니라든가 맥북 등 애플의 PC들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만들기 때문에 더욱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실물이 훨씬 더 예쁩니다. 그만큼 마감이 훌륭하고 소재가 고급스럽습니다. 누군가에겐 디자인의 방향성이 그 취향이 아닐 수는 있겠으나 실물을 보았을 때 예쁘게 잘 만들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립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말은 많은 분들이 부정할 수도 있겠으니 오해가 없도록 부연 설명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체공학적인 오른손 그립부가 존재하는 다른 카메라들을 그 기준으로 잡자면 그립감이 안 좋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카메라는 그렇게 잡는 카메라가 아닙니다.
보통 다른 풀프레임 바디들이 오른손의 비중을 높게 설계했다면 BF는 왼손으로 잡는 카메라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만큼 작고 가볍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동시에 하드웨어의 무게중심이 다른 풀프레임과는 다르게 설계되었습니다. BF의 디자인을 잘 보면 전면부 한 방향에 다이아몬드 패턴으로 질감 처리가 된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왼손의 중지와 약지, 손이 작다면 새끼손가락까지 얹어놓습니다. 이렇게 잡으면 아주 안정적으로 카메라가 손에 달라붙습니다. 카메라 디자인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애초에 왼손 그립을 염두에 둔 것을 더욱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카메라의 좌측 하단 전면부에 커팅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죠. 왼손이 중심이 되었을 때 엄지 방향이 날카로운 엣지에 닿지 않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이렇듯 개발 단계에서부터 명확하게 왼손으로 잡는 카메라로 만들어졌으며 많은 분들에게 생소할 수 있겠으나 기존의 FP를 다뤄보신 분들이라면 익숙할 그립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작은 카메라 파지법을 이해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훌륭한 그립감을 제공한다라는 결론입니다. 오히려 그립감이 아니라 의외로 다른 곳에서 이 카메라의 단점이 있는데요. 카메라가 상할까봐 너무 조심조심 다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쁜 카메라가 대부분이 알루미늄으로 드러나 있다 보니 혹시라도 기스가 생길까 긴장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야외 촬영 도중에 잠깐 바닥에 내려놓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때문에 굉장히 활동적인 촬영 방식과 동선을 가지신 분들에겐 이 부분이 단점일 수도 있겠네요. 디자인을 이어서 볼까요? 카메라 상단에는 셔터와 마이크홀 2개가 위치해 있습니다. 당연히 외장 마이크를 쓰는 만큼의 성능은 아니지만 캐주얼 촬영에서는 제 기능을 하는 정도로 작동합니다. 테스트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까마귀는 까까, 까마귀는 까까. 우측에는 스트랩을 걸 수 있는 홀이 하나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쉽습니다. 반대편에는 홀이 없기 때문이죠. 때문에 넥스트랩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카메라 하단의 4분의 1 나사산을 활용해서 넥스트랩을 사용해야 합니다. 내부 공간 레이아웃 이슈로 이렇게 설계된 것 같은데 분명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후면부에는 큰 비중으로 메인 LCD 창이 위치해 있고요. 우측 상단에 현재 조작값이 표기되는 서브 LCD 창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 4개의 물리 버튼과 휠 하나가 위치해 있으며 이것들은 모두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BF 사용 가이드를 만들 예정인데 조작 방법에 대한 설명은 해당 영상에서 보다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카메라의 사용 목적을 생각하면 아주 충분한 유저 인터페이스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도 조작감은 좋은 편인데 최근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시그마는 다음 펌웨어에서 사용성을 더욱 개편하겠다고 하니 기대가 됩니다. 메인 LCD 화면의 밝기는 충분합니다. 밝은 날 외부에서 촬영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화면의 퀄리티도 충분히 좋아 보입니다. 조금 더 분석하자면 컨슈머 레벨에서 보기 좋은 화면을 구현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전문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한 방향성은 아닙니다. 마치 잘 만든 스마트폰 화면을 보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카메라 하단에는 그립감 및 플레이트 고정을 위한 고무가 잘 부착되어져 있고 한쪽으로는 배터리룸이 위치해 있습니다. 배터리는 호환 배터리가 아닌 고유한 배터리 규격을 사용합니다. 어차피 배터리를 직접 충전하기보다는 USB-C를 통해서 핸드폰 충전하듯 충전하는 카메라이기 때문에 추가 배터리 구매는 굳이 필요 없어 보입니다. 하드한 촬영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평소 핸드폰 등에 사용하는 휴대용 배터리를 카메라 가방에 넣어두고 촬영 중간중간 충전하는 것만으로도 하루 종일 촬영하실 수 있습니다. 메모리 카드 슬롯이 없습니다. BF는 내장 메모리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추가 메모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설명할게요. 대망의 카메라 좌측입니다. USB-C만 있어요. 아주 당황스럽습니다. 다른 인아웃 단자는 전혀 없습니다. 이 USB-C는 현재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충전, 데이터 전송, 그리고 PC의 외부 카메라로 연결해서 웹캠으로 사용, 이렇게 3가지 기능을 지원합니다. 먼저 충전, 그냥 휴대폰이나 태블릿 충전하듯 충전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카메라 가방에 조그마한 보조 배터리를 들고 다니시면 종일 촬영하는데 충분하실 겁니다. 그 다음은 데이터 전송입니다. 시그마 BF는 메모리 카드가 아닌 내부 메모리를 통해서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용량은 230GB, 비압축 로우 파일 기준으로 4300장, 그리고 6K 고품질 설정 기준으로 2시간 30분의 영상 녹화가 가능합니다. 제 생각에는 일상적인 카메라 사용에는 차고 넘칠 것 같습니다. 다만
컨텐츠 제작자분들에게는 조금 아쉬울 수 있겠습니다. 블랙매직 디스크 스피드 테스트를 기준으로 쓰기 속도는 초당 175MB, 읽기 속도는 초당 200MB 정도로 측정되었습니다. 이 정도 속도는 많이들 아시는 메모리 카드 규격 기준으로는 UHS-2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속도를 기준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 BF의 C타입 포트의 규격은 USB 3.1, 5GBps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지금도 컴퓨터를 직결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카메라들은 많습니다만 저는 BF의 작은 카메라 크기, 넉넉한 내부 메모리 용량, 마지막으로 충전 등등의 이슈로 카메라를 컴퓨터에 직결한 채로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영상은 무리지만 사진의 경우 로우 파일 현상 정도는 내부 메모리 안에서 해결 가능했습니다. 때문에 브릿지 등등에서 셀렉한 사진과 현상된 작업물만 컴퓨터로 백업하는 워크플로우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케이블로 스마트폰과 연결을 했을 때 마치 외장 메모리처럼 작동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주고받거나 혹은 급할 때면 외장하드처럼 사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보면 특별할 것 없는 기능들이 이렇게 합쳐지니 특유의 작업 흐름을 만들더라고요. 이 점이 재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웹캠으로서의 기능은 한정적인 수요로만 소비될 것 같습니다. 별도의 캡처 카드 없이 USB 연결만으로 외부 카메라로 인식되는 이 기능은 아마도 스트리밍을 하는 방송인분들 그리고 화상회의 등을 보다 좋은 화질로 하고 싶은 분들에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카메라 전체 소비 양태를 생각해보면 많은 숫자를 차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얕은 심도와 좋은 화질을 웹캠으로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메리트일 것 같습니다. 화상회의를 하는데 저만 굉장히 화질이 좋은 거죠. 말씀드렸듯 제가 현재 확인한 USB 포트의 기능은 이 세 가지 기능입니다만 추후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다른 기능들이 더해질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이번엔 성능을 좀 더 살펴볼까요? 전작인 FP의 단점이었던 오토포커스는 이제 더 이상 단점이 아닙니다. 현 세대 최고의 포커스 속도를 보여주는 제품들만큼은 아니지만 일상적인 촬영 레벨에 있어서 어떤 불편함도 없는 수준입니다. 반응 속도와 트래킹 성능도 준수하고 LCD 패널을 터치하여 AF 포인트를 잡는 인터페이스 또한 딜레이 없이 동작합니다. 2400만 화소는 장축 6000 픽셀의 파일을 만들어냅니다. 일상적인 사용으로는 차고 넘치고 일반적인 상업 촬영에도 부족함이 없죠. 이건 BF만의 특징은 아닙니다만 저는 2000만 중반대 화소가 범용성을 생각했을 때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스위트 스팟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이미지 사이즈도 나오는 동시에 전반적으로 노이즈 컨트롤에 어려움이 없는 화소니까요. BF 또한 노이즈 테스트 시 ISO 3200까지는 노이즈 리덕션을 고려했을 때 준수한 화질을 보여줍니다. 연사력은 초당 8매로 일상적인 촬영에는 충분하지만 동적인 촬영에는 다소 부족합니다. 더해서 풀타임 전자식 셔터 카메라이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이는 대상을 촬영할 때면 롤링 셔터 현상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카메라를 소형화하는 과정의 한계점이죠. 물리적인 손떨림 방지 기능이 없습니다. 때문에 넉넉한 셔터 스피드 설정이 필요합니다. 셔터에 대해 정리하자면 전반적으로 일상 촬영에는 충분하지만 동적인 촬영에는 아쉬움이 있다고 평할 수 있겠습니다. 영상 스펙은 6K 30프레임, 4K도 마찬가지로 30프레임까지만 지원합니다. H265와 HEVC 코덱을 지원하며 L로그 또한 지원합니다. 영상 촬영 시 전자식 손떨림 방지 컨트롤을 위해서 화면은 약 1.1배 크롭됩니다. 물론 필요하지 않다면 끌 수도 있어요. 전반적으로 영상 촬영 기능은 일상적인 영상의 촬영 정도로는 충분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풀프레임 카메라들의 영상 스펙에 비교하면 아쉬운 점이 많다고도 평할 수 있겠습니다. 성능에 대해 종합적인 평을 내려보자면 일상 사진과 스냅슈터들에게는 충분한 기능과 훌륭한 이미지 퀄리티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스포츠 촬영 등 동적인 촬영이 많은 분들에겐 손떨방과 연사력 등이 아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연하게도 전문적인 사진 및 영상을 촬영하는 작가들에겐 메인 카메라로 삼기에는 어려운 카메라입니다. 훌륭한 컨슈머용 에브리데이 카메라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분들에겐 사진의 낭만을 추구하는 서브 카메라로 포지셔닝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카메라를 시그마는 왜 만들었을까 생각해 볼 차례입니다. 이름부터 살펴볼까요? BF Beautiful Foolishness의 줄임말입니다. 직역하자면 아름다운 어리석음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야마키 카즈토 대표는 페타픽셀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일본의 차 문화의 고전인 책차, 더 북 오브 티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기능적 완전함보다 촬영의 본질적인 즐거움, 그리고 사진의 몰입을 우선시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더하자면 창업자인 야마키 마치히로 대표는 사진은 사람들의 인생을 기록하는 행복한 사업이라고 본인의 비즈니스 관점을 밝힌 바 있죠. 때문에 이 카메라의 목적은 일상의 기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카메라를 취미로 가져볼까 하면서 장비를 구매합니다. 처음에는 사진을 배우는 것이 즐겁고 재미있어서 카메라를 자주 들고 나가죠. 하지만 장비의 크기와 무게 때문에 금세 지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진과 멀어지기도 하고요. 괜히 장롱 카메라라는 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이유로 일상을 기록하기 위한 카메라는 무조건 작고 가벼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컨슈머 시장에서 리코 GR 시리즈라던가 혹은 후지필름 X100 시리즈가 인기가 많은 이유가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그마는 전작인 FP를 통해서 작고 가볍다는 부분을 무려 풀프레임 카메라에서 풀어냈습니다. 그리고 근본 BF에서 하나를 더 더했죠. 바로 예쁘다는 점. 시그마의 의도는 아주 명확해집니다. 작고 가벼우니까 자주 들고 나가면 좋겠다. 그리고 예쁘니까 사용하는 너도 즐거울 것이고 뽐내기도 좋을 테니 자주 사진 촬영하러 들고 나가달라. 이런 의미 아니었을까요? 여기까지가 개발의 의도와 마케팅 포인트라면 이제는 조금 더 깊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오늘날의 카메라 시장은 어렵습니다. 스마트폰의 보급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카메라 시장이 축소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게다가 디지털 사진 시대로 넘어오면서 센서를 직접 만들 수 있는 회사와 아닌 회사에 따라서 경쟁력이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소니와 캐논의 경우에는 센서를 직접 설계하고 생산하며 카메라 개발 주도권을 잔뜩 가져올 수 있었지만 기타 회사들의 경우에는 결국 외주로 센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결국 카메라 시장의 다양성 저하로 이어졌습니다.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 카메라 메이커는 수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미놀타, 야시카, 콘탁스, 키에프 등등 수많은 브랜드가 사라지거나 인수합병 당했죠. 시장은 축소되고 경쟁은 점점 더 어려워졌으니까요. 오늘날 최신 기술의 도입으로만 따지면 결국 센서 주도권이 있는 회사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가장 최신 기술은 본인들의 제품에 우선 배정하는 것이 당연하니까요. 기술뿐만 아니라 생산 단가로 접근하더라도 당연히 외주를 맡기는 회사들은 가격 책정의 어려움과 영업이익률의 하락을 피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시장 논리입니다만 반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카메라가 점점 적어지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살아남은 회사들은 각자 본인들만의 캐릭터와 시장 포지션을 만들기 위해서 일종의 온몸 비틀기를 하는 중입니다. 예를 들어 파나소닉의 경우에는 카메라 바디의 크기를 다소 키우며 물리적인 손떨림 방지 기능을 향상시켰습니다. 이를 통해서 동영상 시장에서 일부 경쟁력을 여전히 취하고 있죠. 후지필름은 컨슈머용 예쁜 디자인의 크롭 카메라와 그리고 중형 센서 카메라로 라인업을 구축하며 본인들만의 시장성을 개척 중입니다. 하셀블라드, 페이지원 등의 회사들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중형 카메라 시장을 중점적으로 공략하고 있고요. 블랙매직, 레드 등은 전문 영상 시장을 목표로 합니다. 라이카는 훌륭한 브랜딩 및 마케팅 전략으로 사치품으로서의 카메라 시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아주 독보적이죠. 그렇다면 시그마는 어떤가요? 지난 FP를 통해서 작은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에 포커스를 맞췄고 근본 BF를 통해서 정체성을 날카롭게 정리했습니다. 작고 예쁜 풀프레임을 통해서 일상사진과 스냅슈터들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것으로 말이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에브리데이 카메라의 구도는 이제 크롭 센서는 GR, 풀프레임은 시그마로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그마는 여기에 근본 실버 바디에 대응하는 실버 I 시리즈 렌즈 라인업을 통해서 한마디를 더합니다. 우리는 우리 카메라에 딱 맞는 콘셉트와 디자인에 렌즈 라인업 또한 구성할 수 있다 라고 말입니다. 다시 카메라 이름으로 돌아와 볼까요? Beautiful Foolishness. 저는 이제 이 문구가 이렇게 해석됩니다. 전통적인 광학 회사인 시그마, 사진을 사랑하는 엔지니어 회사인 시그마. 오늘날의 시장 구조상 모든 것을 잘하는 카메라를 만들 수는 없지만 여전히 우리는 사진을 찍는 즐거움을 느끼는 카메라를 만들고 싶다. 비록 그것이 시장성 등을 생각했을 때 어려운 일이고 회사 경영과 회계적으로 보았을 때는 영업이익률이 높아지지 못하는 일일지라도 우리는 바보같이 여전히 카메라를 만들고 싶다 라고 말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평생 사진가이자 브랜드 디렉터로 살아오기도 했고 하나의 제품이 기획되고 만들어진 뒤 그것이 시장에서 유통되는 과정 전반을 흥미롭게 보는 편이라 단지 제품의 한 가지 측면만 바라보는 행위를 지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근본 BF는 여러 각도에서 흥미로운 카메라입니다. 회사의 기획, 회계, 마케팅, 설계, 제조 등등 전사적으로 하나의 팀으로 뾰족한 목표를 향해서 전력 투구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떤 회사고 어떤 제품을 만들고 싶고 어떤 것을 할 수 없고 어떤 것을 할 수 있는가 그 고민에 대한 대답처럼 느껴져요. 아무튼 시그마 BF에 대해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쁘다, 사진이 꽤 잘 나온다, 하지만 없는 것이 많다, 전문가용 카메라는 아니다.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사진이 잘 찍히는 예쁜 카메라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더해서 사진에 집중하는 서브 카메라를 원하는 전문가분들에게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추천하기 어려운 대상은 누굴까요? 격렬하고 동적인 촬영이 많은 분들에게는 추천하기 어렵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 최신 카메라 기술의 집약체를 바라는 분들에게도 추천하기 어렵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사진과 영상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메인 카메라는 아닙니다. 아주 명확하게 예쁜 카메라로 일상을 좋은 화질로 담는 에브리데이 카메라, 그 정도 해석으로 접근해야 될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예쁩니다. 아무튼 사진밖에 모르는 바보들이 만든 아름답고 바보 같은 카메라, 시그마 BF에 대한 설명회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시그마의 팬으로서 이 BF를 사용하는 유저들을 위한 가이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